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은 물론 현명한 투자 판단까지 내려드립니다.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 오늘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선 현대차의 반등세 지속 여부와 함께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네,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나올 겁니다. 현대차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현대차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김종효 위원만의 생각을 좀 듣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반등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복합적인 악재가 터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가량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식은 종업원과의 분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몇 조 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현재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은 좋지만 선진국 쪽에서는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엔화와 관련해서 일본 차들의 약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성장이 정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리콜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대차 주가를 짓누르면서 저는 박스 하단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박스 하단도 이탈하는 모습 속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최근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수급까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제지표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드리고 갈게요. 4월 HBC 제조업 PMI 지수가 50.5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일부에서 성현주 연구원께서 예상치를 51.4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하회한 것으로 나왔죠. 지난달 PMI 제조업 지수가 54.3이었습니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근데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성현주 연구원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통계청 부분의 PMI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경제지표 점검을 해드렸고요. 현대차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달 들어서만 주가가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시가총액 2위 종목이 20%나 밀렸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종목이 현대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선 과연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향후 업황이 안 좋아진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PR에 상관없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모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내려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추정 실적을 소폭 하향한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증권사들이 과대 계상해 놓은 현대차의 실적을 조금 다운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익 대비해서 또 지금 현재 PR 수준은 5배 중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본다면 6배에서 7배 사이인데 그러면 현대차의 성장이 멈춘 거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 못 파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펀드 쪽에서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도요타를 사고 현대차를 파는 롱숏 전략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물이 잠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불확실했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충격 마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지만 오히려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함께 향후 전망에 약간의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했단 말이죠. 네. 현대차도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조금 과도하게 싸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공장의 현대차 연구원을 한 분 알아요. 그래서 진짜 현대차 내부에도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나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아니라고. 전혀 걱정도 없고 너무나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현대차를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서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들어가실, 새로 신규로 매수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보다는 이미 손실이 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1800, 1700을 가는 그런 급락장이 아니라면 예. 현대차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릴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100%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져봐야 제가 보기엔 5%에서 10% 이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손절하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겠다?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밸류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종목으로 잘못 갔다가 역으로 현대차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 종목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 이제 말을 갈아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현대차에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혹은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냐, 무엇보다 현대차의 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냐 여부인데요. 이익률만 견조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현대차의 추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노조와의 갈등 관계가 조금 사그러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현대차의 전략상 앞으로 추가적인 생산 라인은 국내 짓기보단 해외 쪽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우리나라 현대차의 노동 생산성이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중에서 국내가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현대차의 여러 브라질 공장, 중국 공장, 미국 공장을 비교해봤을 때도 국내 공장이 가장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돈은 가장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노조기 때문에 그런 갈등 관계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현대차에서는 아마도 해외 쪽에 공장을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에서 팔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서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거냐. 탄력적인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만 팔 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실 때 중장기 관점이라면 지금 적극 매수 관점에서 나서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를 거듭했던 이 현대차의 주가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전략도 함께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김종의 신고신저가에서 오늘은 현대차 점검해드렸습니다.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